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책 천일문 유닛 9 명사 수식어 자리를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지체 없이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Some experts, 몇몇 전문가들은요, declare, 선언했어요. 밝혔어요. 뭐를? Many reasons, 많은 이유들을 밝혀온 거죠. 뒤에 Y 나온 거 보니까 관계 부사 Y가 쓰인 거죠. 어떤 이유를 밝혔어?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든 사람들인지 뒤에 부연 설명해주고 있네요. Young and old,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have to do,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혀온 거죠. 뭐를? Some volunteer work, 몇몇 자원봉사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아직 말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colon이라고 하죠. 이 땡땡이 표시를 통해서 뒤에서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It can provide, 이것은 그 volunteer work는요, can provide, 제공해줄 수가 있어요. 뭐를? A healthy boost, 건강한 부스트, 고양감을 제공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To your self-confidence, 너의 자기 자신감과 self-esteem, 자존감, 자아 존중감과 and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감에 건강한 부스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8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법한 게 뭐냐면 패턴이에요. 자, 사실 85번 문장이 패턴이 명확하게 들어있는 문장은 아니지만 제가 패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Comparison and Contrast, CNC 패턴, 한국말로는 비교와 대조였죠. 그리고 Cause and Effect 패턴, 원인과 결과, 인과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독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그런데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제 문제나 아니면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고르는 등의 유형에서 종종 나오는 패턴이 바로 시리즈 패턴입니다. 시리즈 패턴은요, 열거, 나열 하는 패턴을 묶어서 부르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도 사실은 이게 비교대조는 아닌데, 사실은 이게 인과는 아닌데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 비교와 대조라고 묶어서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시리즈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유사해 보이는 패턴들은 시리즈로 다 묶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시리즈 패턴이란 건 뭐냐면요, 어떤 포괄적인 내용을 하나 제시해 주고요, 여기에 속하는 사례들이나 예시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방금 했던 걸로 치면은 많은 이유들이 있어. 첫 번째 어디에 도움돼, 두 번째 어디에 도움돼, 세 번째 어디에 도움돼, 이런 식으로 도움되는 곳들을 쭉 나열하는 게 시리즈 패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리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주제 문제로 나오면 너무 땡큐예요. 자, 주제문은요, 거의 항상 이런 모양새로 생기게 됩니다. There are 어쩌고, There are topic,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중심 소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토픽, 뒤에 나와 있는 열거된 대상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토픽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한 가지 토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슷한 사례들이 쭉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관한 문장 같은 데서 출제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이 토픽이랑 관련이 없는 걸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풀 때 무관한 문장이라 그러면 되게 막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막 관련되지 않은 게 뭐지? 근데 이렇게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머리 싸매면서 풀었을 텐데, 이렇게 주제문이 너무 명확하게 There are topic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지문의 경우에는 이 토픽과 관련되지 않은 문장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시리즈 패턴은 우리가 공부하기에 정말 쉬운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런 쓰잘데기 없는 부분들을 가지치기 해내는데도 도움이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나올 때마다 역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리즈 패턴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your self-confidenc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이 부분들이 시리즈랑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8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6번 문장. The scent of the plants or fruit. 여기까지가 주어겠네요. scent, 그러면 향기죠. of plant, 식물들이나 fruit, 과일들의 향기는요, can serve, 역할을 할 수 있어요. various purposes, 많은 목적들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아직 안 나왔어? 이번에는 세미콜론을 통해서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뭔지 보니까 lavender, 라벤더는요 can fill you, 너를 채워줄 수 있어. 뭘 가지고 채워줘? with feelings of tranquility, feelings 그런 감정이고 of tranquility 그러면 평온, 고요 이런 뜻이죠. 즉 뭐야? 고요한 감정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and 그리고 peppermint, 페퍼민트는요 is one of the best scents, 가장 최고의 향기들 중 하나입니다. 뭐한 향기들? to improve concentration and memory,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최고의 향기들 중 하나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요. 딱 봐도 여러분이 분석해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야? 자, the scent of plants and fruits 이렇게 나왔잖아요. The scent of plants and fruits. 이거에 대한 예시가 몇 개 나왔죠? 총 2개가 나왔죠. 어떤 거? 라벤더와 페퍼민트가 나왔죠. 아, 그러면 얘네가 수행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토픽 아래에서 관련되는 내용 2가지가 나왔어. 그게 뭐라고? 라벤더와 페퍼민트라고.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시리즈 패턴이 되는 거고요. 이걸 도식으로 나타내 보면 purposes가 있고 1, 2 이렇게 가지치기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굳이 뽑아보자면 얘가 토픽이 될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1번과 2번이 예시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번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가지고 단어만 조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 tranquility라고 나왔는데 얘 형용사형이 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tranquil 이라고 읽고요. 뜻은 잔잔한, 고요한 이런 뜻이 됩니다. 얘 명사형이 tranquility라고 해서 평온, 고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흥분해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8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Education and know-how. education과 knowhow는요 are no longer,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더 이상 뭐가 아니야. mere keys. mere 그럼 단순한 이런 뜻이고요. 얘 부사형이 merely 란 뜻이고 많은 책들이 마치 just랑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keys, 핵심이 아니에요. 뭐 쪽으로 핵심? to upward social mobility. upward, 그럼 위쪽으로의 라는 뜻이고요. social, 사회적인 mobility, 이동성, 기동성, 유동성 이런 뜻이죠. 사회적으로 위로 이동할 수 있음, 사회적 수직 상승 쪽으로의 단순한 핵심 역할들이 아닙니다. 뒤에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나오죠. They are now. 그들은 이제는 the sole determinant. The sole, 유일한 determinant. 결정 요인입니다. 뭐의 결정 요인이야? Of whether a person will attain success and financial power. 한 사람이 will attain,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를? success and financial power. 성공이나 재정적인 힘, 재정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결정 요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upward social mobility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야. 단순히 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도 한다고. 그 사람이 성공과 부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사회적으로 상승하고 말고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마냐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결정 요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no longer 부분과 now 이 부분은 문맥상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로 대조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단순히 이것만 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단어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여기 upward라고 하는 word가 나왔죠. 이 word는요. 뭐뭐의 방향으로 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고요. 여러분이 이 단어는 되게 자주 봤을 거예요. 언제? toward 이런 데에서. 그런데 되게 막 downward니 upward니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여러분이 되게 당황하니까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88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uring the job interview 직업 인터뷰 동안에 the interviewer 면접관은요 asked 물어봤습니다. 뭐를? The applicant 그 지원자에게 간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A personal question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봤다는 거죠. 뭐에 대한? About their greatest hardship 그들의 가장 큰 hardship 그러면 고난, 역경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컸던 고난에 대해서 물어봤었다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 테슬라였던가요? 아마 맞을 겁니다. 테슬라 입사 시험 문제 중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온다고 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질문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과 그것을 극복해냈던 일화를 물어보는 질문들은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할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학 면접을 준비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어휘적으로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여기 interviewer 나왔죠. er 붙으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쵸? 그래서 interview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면접 보는 거, 뭐 취조라고 해보면 취조하는 건데 이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interview E라고 하죠. 오케이. E라고 하면 뭐뭐 당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9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이번 챕터가 문장들이 전반적으로 쉬워요. 어떻게 된 게 챕터 2가 챕터 3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89번 문장. The English. 그 영국인들은요, 영국인들은 consider, 생각합니다. Good manners. 좋은 매너들은 뭐라고? An essential skill.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해야 되는 필수적인 기술이야? To learn. 배워야 할, 배울. 필수적인 기술이래요. 어디에서? In school. 학교에서.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as well as at home. 집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배워야 된다고? 학교에서도 배워야 할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as well as 나오면은 A as well as B 이런 식으로 쓰이면요. B뿐만 아니라 A도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럼 이 중에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A라 그랬어요? B라 그랬어요? A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90번 문장. 네, 해석해 볼게요. We hope, 우리는 바랍니다. that 이하를 stem cell research, 여기가 주어 1번이죠. 줄기세포 연구, 그리고 technology, 기술은 주어 2번, will help, 도울 거라고 희망한다는 거죠. us, 우리가 뭐 하는 걸?
to cure or prevent. cure, 치료하거나 or prevent, 예방하도록 도울 것을 희망한다는 거죠. 뭐를 치료하고 예방해요? Many of the illnesses,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근데 어떤 질병들이에요? That kill millions today. 죽이는 질병들이야. 누구를? Millions,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는 질병들의 다수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여기 보시면 to 부정사가 나왔죠. 자, help 같은 애들 보고 뭐라고 불러요? 사역동사. 근데 사역동사 중에서도 어떤 사역동사? 준사역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준사역동사는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정말 기본적인 문법 포인트니까 잊지 말고 꼭 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91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One may wonder. 누군가는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뭐를? If 블라블라를. 자, if가 목적어 자리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뭐뭐라면 이란 뜻의 부사절을 이끄는 게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Literary fiction, 문학적인 허구가, 그러니까 문학을 말하는 거죠. 소설이 is destined to become, destined 그러면은 타동사로 누구누구를 운명짓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타동사, 능동태로는 거의 다 사용되지 않고요. 보통 수동태로 사용해서 be destined to 라고 하면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if literary fiction is destined to become, 문학 소설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야? An old-fashioned genre, 구시대적인 장르로 될 운명인지 아닌지. To be preserved, 보존될, 어디에? In a museum, 박물관 같은 데나 보존될. 누구처럼? Like an extinct species. extinct 그러면 멸종된, 멸종한 이런 뜻이죠. 멸종된 종들 마냥 박물관이나 보존될 구시대적인 장르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궁금해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92번. Some cultures, 몇몇 문화들은요, maintain, 유지하고 있어요. 뭐를? An implicit schedule. implicit 그러면 암묵적인 이라는 뜻이죠. 공공연하게 말하진 않지만 뭔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런 게 암묵적인 거죠. implicit, 이 단어의 반대말은 explicit, 명시적인 이란 뜻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implicit schedule, 암묵적인 공공연한 스케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for the right time, 올바른 시간에 대한 스케줄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타임이에요? to do many important things, 많은 중요한 것들을 할 적절한 시간을 위한 스케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직 잘 모르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ight time, 올바른 시간인데 뭐 할 올바른 시간이에요? To start dating, 데이트를 시작할 시간. To finish college, 대학교를 졸업할 시간. To buy your own home, 너의 자가집, 집을 구입할 시간. Or to have a child, 아이를 가질 시간.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24살이면 여자들은 대학교 졸업해야지. 남자들도 26살까지 대학 다니고 졸업해야지. 야, 남자가 여자가 그래도 나이 30살 먹었으면 슬슬 연애도 하고 32살쯤 되면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35살 전에는 애를 낳아야지. 50살쯤 되면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지 똑바로 산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스케줄 같은 게 있죠. 그쵸? 뭐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청소년들은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은 강요를 당하고 있을 거예요. 야, 17살이면 고등학교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19살이면 당연히 고3이지. 고3 끝날 땐 당연히 수능 봐야지. 그 다음엔 당연히 대학 가야지.
이런 스케줄들을 우린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some cultures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all cultures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화들. 실제로 한 학자가 제안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velopmental task. 이게 뭐냐면 각 발달 단계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런. 오케이. 물론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한국에서는 뭐 요즘은 40살이 돼도 결혼을 안 하더라. 뭐 일본에서는 30살만 되면 결혼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각각의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꼭 수행해야만 하는 발달 과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교양으로 들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러셨었어요. 지금 20살부터 23살 분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이에 연애를 못하고 있으면 이것도 제대로 발달을 못한 거예요. 이러면서 저희를 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꺼내본 얘기고요. 자, 그래서 발달과업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각 나이 단계마다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발달과업 때문에 떠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몇 차례 등장한 적 있는 개념이니까 명칭만 보고 갈게요. Lifelong Education. 공부를 초, 중, 고, 대 이때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평생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일들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못 구하고 있어? 직업교육. 만약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 이직교육.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 이민교육. 이제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취미생활 해야 돼? 취미생활 교육. 연금을 만져야 돼? 연금 교육. 보험을 들어야 돼? 보험 교육.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나이대에 필요한 교육들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도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93번 문장 볼게요. People, 사람들인데요. With bluebird syndrome. 블루버드라 그러면 딱 봐도 파랑새죠. 그쵸? 파랑새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are not satisfied.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를 가지고? with their life.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and. 그리고 동사만 나온 거 보니까 지금도 얘가 주어져. People with bluebird syndrome may dream. 꿈꿀지도 몰라요. 뭐에 대해서? About a splendid future. 멋들어진 미래에 대해서 꿈꿀지도 몰라요. 뭐 하고 있는? Waiting for them.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파랑새 신드롬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멋진 미래들을 꿈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But, 그러나, do not, 세 번째 동사죠. do not put, 놓지 않습니다. any effort. 어떠한 노력도 두지 않아요. 어느 쪽에 두지 않는다는 거야? into trying to create that future. 그러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어떠한 노력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현재에는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공상과 같은 미래는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위한 노력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 자기 인생에 불평만 늘어놓다가 끝나게 되겠죠. 오케이. 자, 9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ertainly. 분명히 the images of success. 성공의 이미지들은요. depicted in the media. 미디어 속에서 depict, 그럼 묘사하다는 뜻이죠? 근데 ed이 붙었으니까 묘사 되는 성공의 이미지들은요. rarely show. rarely 그러면 거의 않다는 뜻이죠.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를? the years. 해들을, 년들을, 시기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의 시기를? of struggle and practice. 고군분투와
노력, 연습의 시기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That musicians, actors, or athletes engage in before their instant success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engage in 이 표현이 되게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뜻 몇 개만 적어볼게요. 어디에 관여하다, 몰두하다, 참여하다, 종사하다. 오케이. 자, 이거 보니까 어때요? 한 사람이 어떤 대상과 뭔가 연결되고 여기 빠져들고 이런 느낌이란 거 감이 오시죠? engage in은 이런 느낌만 갖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뜻들 중 아무거나 외우셔서 이 뜻에 맞춰서 문장을 억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Musicians, actors, and athletes가 engage in 몰두했던, 투자했던 struggle과 practice의 시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있었던 before their instant successes 그들의 즉각적인 성공들 이전에 있었던.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짜잔. 여기에 짝짝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와 있죠? 이거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인스턴트한 successes 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성공들을 즉각적인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즉각적인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 그 성공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 놓은 겁니다. 오케이. 왜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Rarely show the years of struggle and practice. 그들의 고군분투와 연습의 시기는 보여주지 않는다며. 이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instant, 즉각적인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저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이 바로 글을 읽을 때 작가의 톤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가장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터득하게 되는 게 이런 톤들을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런 톤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되면 독해에서 주제가 뭔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톤을 나타내는 장치들도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9 명사 수식어 자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닛 10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